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세계 지대지 미사일 시험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최근 국방기술품질원이 한국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KTSSM의 품질 인증 사격 시험에서 미사일 두 발이 연속으로 표적에 정확히 떨어지는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홀인원 깜짝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군 당국이 개발한 국산 장사정포 킬러의 놀라운 홀인원의 모습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공개된 영상은 품질인증 사격시험 영상으로 개발 단계에서 충족된 유도무기 성능이 양산품에서도 구현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첫 번째 미사일이 표적에서 불과 1에서 2m 떨어진 지점에 떨어져 구멍이 생겼는데 두 번째 미사일이 이 구멍에 정확히 떨어지는 일종의 홀인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거리 120km 이상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이처럼 연속으로 똑같은 지점에 명중하는 모습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사례여서 KTSSM의 놀라운 정확도가 전 세계 방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KTSSM은 DMZ 인근 지역에서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 갱도진지를 타격하기 위해 개발돼 장사정포 킬러로 불리며 최대 사정거리는 180km로 알려졌습니다. 군용 GPS 외에 정밀한 유도 장치를 갖춰 정확도가 뛰어나다는 게 강점으로 북갱도 진지 위에 떨어져 관통에 들어간 뒤 열 압력 탄이 폭발해 갱도 진지를 무력화합니다. KTSSM의 길이는 4m, 직경은 북한 초대형 방사포와 같은 600mm이고 한 발당 가격은 8억 원으로 알려졌는데요. 미사일의 정확도는 보통 탄도미사일이 순항미사일보다 떨어지지만 KTSSM은 예외입니다. 실제로 군 소식통은 미사일이 너무나 정확히 표적을 명중시켜 지켜보던 연구원들도 깜짝 놀랐었다며 당시 품질 인증 사격 시험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KTSSM의 정확도에 대해 네티즌들도 영상이 합성된 게 아니냐, 미사일이 너무 정확해 믿기 힘들 정도다, 때린데 또 때리고 너무 잔혹한 거 아니냐라는 댓글을 달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바그너 그룹의 군사 도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폴란드에서 한국산 무기가 비장의 카드로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앞서 폴란드형 천무는 작년 10월 기본 계약을 체결한 후 9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생산되면서 선진국들이 2-3년에 걸쳐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며 엄청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하나에 따르면 발사대는 최종 조립돼 폴란드 최전선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해당 소식을 들은 폴란드군 당국은 한국의 생산 속도를 정말 믿을 수 없다며 한국에 있는 엔지니어를 모두 스카웃하고 싶다고 감탄을 할 정도로 극찬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KTSSM2를 탑재한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의 폴란드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 발사대는 지난 6월 20일에 보내졌으며 이달 초 폴란드에 인도됐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폴란드로 간 K239 천무는 이달 중 현지에서 성능 시연회를 가진 뒤 실전 배치될 예정으로 아이언 사단으로 불리는 폴란드 육군 제18 기계화 사단에 배치됩니다. 제18 기계화 사단은 벨라루스부터 슬로바키아 국경에 이르는 곳을 담당하고 있는 등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을 포함하는 핵심 지역입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20일 창원 공장에서 폴란드형 천무 초도 출고식을 갖고 두 발의 KTSSM2 전술 탄도미사일이 통합된 다연장 로켓 발사기를 선보였습니다. 폴란드 천무 발사대는 모듈 발표 후 폴란드의 옐츠 차량과 통합돼 포마르케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최첨단 천무 발사대를 포함한 하나의 무기로 폴란드군의 새로운 전투력을 확보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울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벨라루스군이 폴란드 국경에 다가갔다가 한국의 최후병기를 발견하곤 이내 바로 쏘스라쳤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천무를 본 것으로 사실 천무는 최대 사거리 80km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 이번에 사거리 290km의 KTSSM2가 탑재되면서 더욱더 강력한 무기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폴란드에서는 북한을 초토화시키려고 개발한 KTSSM2에 대해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의 군사력을 잠재울 수 있는 무기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바그너 그룹이 위치해 있는 벨라루스 국경지대가 위협지역으로 떠오르면서 이곳에 폴란드형 천무 KTSSM2가 배치돼 벨라루스군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바그너 그룹이 현재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바로 미사일 공격으로 앞서 러시아 국방부 소속 군인들이 발사한 미사일에 자신들의 부대가 초토화됐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장거리 미사일이 꼭 필요하다고 수차례 밝히며 미국의 에이테킴스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에이테킴스는 사거리가 305km에 이르러 우크라이나가 이를 손에 넣으면 러시아 병참기지나 사령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어 전장의 키가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미국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가 천무 288대를 계약한 데 이어 여기에 KTSSM-2를 장착한다면 전장의 진정한 승자가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폴란드가 천무 KTSSM-2를 선택한 이유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무기체계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서방 진영에서 이런 장거리 유도미사일 체계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 한국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천무를 활용한 다양한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다수 가지고 있는데 제일 먼저 에이테킴스와 함께 거론되고 있는 KTSSM이 있습니다. KTSSM의 특별함은 일반적인 고폭탄뿐 아니라 열압력탄을 탑재하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열압력탄두는 열과 압력으로 피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파편이 거의 없어 구조물을 파괴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런 KTSSM은 엄청난 위력에도 불구하고 발당 8억 원으로 가성비가 매우 훌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서 KTSSM과 현무2 탄도미사일과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KTSSM과 현무2는 탄도탄이라는 점만 같을 뿐 임무와 개발 방향이 완전히 다른 미사일입니다. 우선 현무2 미사일은 육군 미사일 전략 사령부의 지휘 아래 적 지휘 통제 시설, 미사일 기지와 같은 고가치 표적을 노리는 미사일로 우리 군의 중요 자산 중 하나입니다. 이런 이유로 개발, 양산, 개량 사업이 모두 성능 개량 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장착된 GPS 칩도 보안 의뢰의 군용 GPS보다는 보편적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상용 GPS를 장착했습니다. 이에 반해 KTSSM은 군대 활약전에 동원돼 적의 숨은 진지를 무너뜨리고 군단 작전 범위 내에 적 중심을 타격하는 미사일로 포병에서 운용하는 MLRS 천무와 함께 운용됩니다. 이렇게 현무2와는 임무가 완전히 다르기에 KTSSM은 개발 및 양산 예산과 일정이 모두 외부에 노출돼 있으며 군용 GPS 칩을 장착한 게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등 국제적인 압박을 피하고 가격 부담 없이 지속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장거리 화력 체계가 바로 KTSSM으로 폴란드에서 택한 전략적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 덕분에 KTSSM-2 등장이 앞당겨졌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KTSSM 배치2라고 불리는 고성능 관통탄두를 가진 파생형을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KTSSM 배치1보다 강화된 화력과 늘어난 사거리를 자랑하는 게 특징입니다. 폴란드와 공동 개발하고 현지 생산하는 방식으로 수출형 KTSSM-2를 생산할 예정으로 폴란드의 강력한 요구로 원래 계획보다 4년 앞당겨져 2030년이면 등장할 전망입니다. 앞서 폴란드는 러시아 이스칸데르에 대응하고자 패트리어트 팩3 MSE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하는 동시에 에이테킴스 같은 지대지 전술 탄도미사일을 도입하려 했지만 규제로 인해 난관에 부딪혔었습니다. 글러데 마침 이때 폴란드 눈에 한국형 에이테킴스 KTSSM이 들어왔고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의 탑재가 가능한 형태로 개발될 예정이라는 소식도 함께 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폴란드는 천무 도입을 결정하면서 한국형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 KTSSM에 본격적인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폴란드의 이 같은 결정에 한국은 기존의 400mm KTSSM을 개량해 KTSSM-2를 만드는 대신 600mm 구경의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을 별도로 개발하는 쪽으로 KTSSM 배치2 사업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KTSSM-2의 사거리가 에이테킴스와 동일한 600mm 구경으로 개발되면서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될 가능성 또한 높아졌습니다. 이를 위해 앞서 3월 우리 군은 KTSSM-2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2030년 전력화를 위해 단계별로 척척 진행 중인데요. 방사청에 따르면 KTSSM-2는 기동성과 은닉성에 따른 운용 요원들의 생존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TSSM-2는 400mm 구경에 사거리가 180km 수준이었던 KTSSM보다 구경을 키우고 사거리를 더 늘릴 계획으로 군 안팎에서는 KTSSM-2 개발 완료 시점엔 최대 사거리가 300km가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5월에 KTSSM 사격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연구개발 단계에서 충족된 국산 유도무기 성능이 대량 생산 단계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되는지 확인됐는데요. 국방기술품질원에 따르면 KTSSM은 발사 직후 목표 지점의 명중에 품질을 입증했는데 이번 사격시험 성공으로 조만간 KTSSM 양산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증권가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은 K9 자주포가 깔고 천무와 KTSSM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거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특히 천무는 사거리를 늘린 KTSSM2 개발이 완료될 경우 수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특히나 폴란드의 천무 KTSSM2 도입 소식으로 다른 동유럽 국가들이 연이어 천무 도입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실제로 방산업계에서는 폴란드 현지에서 기술 도입 생산에 돌입하면 옛 소련의 다연장 로켓 무기를 운용하는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천무에 큰 관심을 보일 거란 분석입니다. K9 자주포에 이어 유럽 포병 무기 시장에 천무가 주인공으로 떠오를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